조상설비에 내부 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해야 하는 블로리액터의 최소 뱅크 용량은 얼마인가? 이 조상설비에는 캐패시터, 블로리액터, 조상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숫자는 15,000이 되겠죠. 둘 다 15,000 이상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15,000 미만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일 때 얼마 이상이면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5,000kVA 이상 되겠습니다.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이 전기 저장 장치, 즉 배터리를 놓는 장소에서의 전기 공사 방법에는 문제에서는 옥외라고 했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압의 배선 공사에서 합성수지관이라든가 금속관이라든가 가요전선관, 케이블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합성수지, 금속관, 가요전선관은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애자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가공전선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시는데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도로횡단과 철도 횡단이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 관계없이 얘는 그냥 무조건 6m, 6.5m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교 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전압에 따라서 3.5, 3.5, 5m, 6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압에서는 횡단보도교 위가 3.5m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횡단보도교 위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여기 5m가 아니라 3.5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횡단보도교 위라고 하면 3.5 외우시면 되겠죠. 도로 6, 철도 6.5, 횡단보도교 3.5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라. 3.5, 3.5. 저압 3.5, 고압 3.5.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금속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이 금속 덕트 공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제어회로용 전선이다라고 하면 50%를 넘지 말아야 되고요. 두께는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이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 그리고 수직으로 했을 때는 6m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단면적의 합계 20% 이하, 두께 1.2mm 이상의 철판, 지지점 간 거리 3m, 수직일 때는 6m 외우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요 단면적의 몇 % 이하인가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용어에서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떠한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지물의 높이를 제가 10m다 라고 보면 1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반경 10m가 되는 요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지점을 요 거리, 요 내를 1차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높이에 상관없이 요 반경이 3m 이내가 되는 요 공간, 요것을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요 2차 접근 상태를 묻고 있죠. 그래서 반경 얼마? 3m.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2종 특고합 보안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제2종 특고합 보안공사에서
전선은 연선이어야 되고요. 목주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되고 이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서 경관의 제한은 목주나 A종은 100m, B종은 200m, 철탑은 400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주와 A종은 같아요. 100m로. 근데 문제 보기에서 보시면 A종 철주일 경우 경관 150m. 틀린 거죠. 그죠? 목주와 A종은 여러분들이 항상 거의 같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주와 A종. 여기 보시면 목주 100m. 그렇죠? 그럼 A종도 똑같이 100m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 전자유도장애의 방지에 의해서 사용전압이 60kV 이하에서는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말아야 되고요. 60kV가 초과하게 되면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60kV 이하에서는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 60kV가 초과하게 되면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말아라 해서 보기의 답은 2 마이크로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지기둥 및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암, 애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가공전선과 이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이게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즉 전압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 전압에 따라서 이 이격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칭전압 22.9kV 또는 66kV 또는 154kV 또는 345kV에 해당하는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15kV 미만에 대해서 묻고 있죠. 즉 15kV 미만에서는 이격거리가 0.15m 이상 이격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압 옥상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옥상전선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진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옥상 위로 지나가는 이러한 전선로를 뜻합니다. 이때 얘가 저압이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시설을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선은 절연전선인데 5개용 전선도 포함된다. 자, 대부분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이면서 5개용은 제외 이렇게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옥상전선로는 밖에 있는 전선로이기 때문에 5개용 절연전선도 뭐한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지점 간 거리 15m 이하, 조영제와 이격거리 2m, 근데 케이블 사용하면 1m가 되고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옥상, 즉 저압 옥상 전선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2.6mm 이상의 경동선, 전선은 절연전선, 지지점 간 거리 15m 이하, 조영제와 이격거리 2m 이상, 케이블이면 1m 이상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전선은 2.5 제곱밀리미터가 아니라 2.6mm 이상의 경동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고압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 시설하는 변전소의 군의 취급자, 유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충전부가 있다라고 볼게요. 충전부. 충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시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취급자 유해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때 이 울타리의 높이는
2m 이상 되어야 되고요. 또 하단 부분이 있을 거니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은 뭐 다른 동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1.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울타리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 거리의 합계가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에서는 5m, 160kV 이하에서는 6m.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라. 근데 문제에서는 이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할 때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것은 답은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이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곳에 꼭 피레기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구, 인출구.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접속되어 있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 측에 피레기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고압 및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수용과 인입구. 그리고 네 번째,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레기를 시설하여라 해서 보기의 답은 2번의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몇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같은 경우에 2 이상이고요. 철탑 같은 경우는 1.3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안전율 2, 철탑 1.33 해서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즉 특고압 전선로가 시가지 즉 시내에 시설될 때의 전선의 굵기를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100kV 미만 즉 뭐예요? 22.9kV가 되겠죠. 100kV 미만에서는 55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154 같은 경우에는 150mm 이상 345 같은 경우에는 24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에 전압이 가장 높아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2.9kV가 되겠죠. 그래서 55제곱밀리미터 이상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건조한 상태에서 진열장 내부의 전선을 조영제에 밀착하여 배선하는 경우 캡타이어 케이블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이 진열장이다 라고 하면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굵기는 다 무조건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에 대한 굵기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답은 무조건 다 0.75 캡타이어 케이블은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다.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시설에 있어서 틀린 것은 이 화약류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를 시설하면 안 됩니다. 화약류 저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를 시설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뭐는 있어야 돼요? 조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기구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시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고 전폐형이며 인입구에서 케이블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약류 저장소는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를 하지 말아라. 하지만 기본적인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 안에서 시설할 수 있다. 대지전압 300V 이하, 전폐형, 그리고 케이블의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보면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없다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발전소의 계측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발전기,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측정해야 되고요.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그렇죠? 변압기의 온도 이런 거 측정해야 된다. 다시 발전기,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베어링이라든가 또는 변압기의 온도 이런 거를 계측해야 된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전수라든가 주파수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에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 여기에 전기를 쓰는 수용가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선도 필요하고 이를 지지하는 지지물 또 필요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뭐냐라고 했을 때 뭐겠어요?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겠죠. 발전소부터 수용가까지 다 뭐예요? 전선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통틀어서 얘를 전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차선로의 직류 방식의 급전 전압 종류와 각 전압별 최고, 최저 전압 평균값에 대한 구분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전압의 종류에는 최저, 영구 전압, 공칭 전압, 최고, 영구 전압, 최고, 비영구 전압, 그리고 장기 과 전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압들을 쭉 보니까 나머지는 다 0, 0, 0, 0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장기 과전압만 0으로 안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교류에서도 장기 과전압만 0으로 잘 안 떨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 과전압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0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장기 과전압에는 0으로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 철도 차량과 전차 선로가 접속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 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 선로의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얼마보다 낮으면 안 되는가? 역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기 철도 차량에서 역률을 묻는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숫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00kW 이상일 경우 역률은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가공 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얼마? 200kW 이상일 경우 역률은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기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접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점은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슨 점? 접지점.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기술상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상이라든가 절연이 불가능한 곳은 시험용 변압기,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등은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뭐예요? 기술상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다 대지로부터 절연하라 이거예요. 문제 보기에서 보시면 시험용 변압기, 그렇죠?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접지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절연해야 되는 곳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